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을 한 거죠. 네. 요거 이제 당헌 당규가 애매모호할 때 생기는 혼란이 있잖아요. 이거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새로 뽑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순간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권 해석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평온할 때 얘기고 지금은 모든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이. 그 이유는 지지율 추락이에요. 지지율이 추락됐기 때문에 애초 아마 계획된 수순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치권에서는 당헌 당규보다는 행동으로 이 문제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 그만둘 거잖아요. 결사항전하겠다는 자세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방법은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원 숫자가 과반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자동 해산이에요. 그래서 비대위로 갔다가 조기 전대로 가거나 이런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지지율 추락으로 더 이상의 행동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네. 봉합하고 가겠다 이런 거죠. 네. 봉합인데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황희두의 저주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물고 늘어졌어 이 사람아. 이준석한테 너무 물고 늘어지니까 바로 낙마하잖아.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저렇게 된 상황이랑 별개로 지금 그 과정이 좀 탐탁치 않다는 생각은 많이 들잖아요. 이 화살이 언제든지 민주당을 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 같아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장지현 씨는 뭐 산악회 간다고 버스 뭐 동원해가지고 23대 해서 뭐 1100명이 뭐 갔다고 뭐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다 도로 새누리당 됐다는 비판을 벌써부터 받고 있고, 실제로 아까 뭐 안정권 친누나 문제라든지 이 펜코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준석 지지자들 입장에선 준석수 하겠다고 뭐 그 안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더 때리고 있고, 아무튼 되게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명의 행보를 보면 돼요.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이 3명. 지금 분위기인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직접 당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자 윤핵관 권성동이라고 보고요. 근데 권성동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자기 임기 끝나고 하면 좋아. 그래서 당대표 권한 대행하다가 당대표 하고 싶어하는 그 권성동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측근들 입장에서는 바지 사장 안 치고 싶은 심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주최한 무슨 토론회에 국민의힘 현역들 한 40명 왔다는 거잖아요. 요 흐름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전 원내대표였던 김기현이 한번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이런 욕망들이 자그맣게 아주 앙증맞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요.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 안철수 대표 행사에 왔던 40명, 그냥 일반 의원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이 혼란이라든가 뭔가 지금 막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윤핵관당 막 이렇게. 근데 네. 안철수가 되는 순간 윤핵관당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내치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친윤들 중에서도 즉각 새로운 전당대회 하자는 파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 당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근데 그게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자기 스케줄이 있겠죠. 그 속에서 이런 해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원내대표가 당대표 거리 시에는 그 당대표의 자리를 이어받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여야가 다. 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네네. 비대위원장 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서요. 그래서 저는 꼭 형사법적 책임을 인신적으로 묻지는 않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범죄 사실, 그게 공소시효가 없어서 처벌을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범죄 사실은 소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순서를 잠깐만 바꿔볼게요. 이번에 국민의힘 윤리위원이던 유상범이 마이크가 켜진 줄도 네, 모르고 그거 봤어요. 예.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타가지고요. 그게 MBC에서 올린 동영상인데 조회수가 몇백만 나와 하루 만에. 네. 내용은 사실 별거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형사적인 책임. 이준석이 그때 비대위원 할 때가 박근혜 그 2012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공소시효 10년짜리 정도라고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이게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상범은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대표가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성상납 받은 건 사실이면 본인이 안 했다고 거짓말했으니까 또 징계해야 된다 그 내용인 거예요. 예, 거짓말. 네. 그래서 그 거짓말이 법적으로 사기, 기망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맞아요.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윤핵관은 나뉘어져 있어요. 본인들의 욕망에 따라. 그런데 윤심은 네. 일관되게 이준석 대표와는 같이 못한다로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최근에 뭐 심평 씨도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했던 얘기들을 막 공개하고 했던데 중요한 거는 전 그거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이런 문제 제기되고 이 당원권 정지까지 가는 과정이 탐탁치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검찰 뭐 언론 개혁하자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맨날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어쨌든 이런 거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때리기만 했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돌려받는 상황이란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그 또 뭐냐면 감성팔이 한다고 그렇게 평소에 욕하던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윤리위 그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막 집 잘려고 하는 거 뭐 실컷 허세 부리더니 갑자기 그 앞에서 막 울먹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 또 찡하다고 쉴드를 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야당일 때 다 돌려줄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보니까 이준석 굉장히 혐오하는구나. 그 마삼중이라는 발언의 시조 아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가짜나서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 개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 능력주의, 그 허구성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준석이란 인물을 좀 비판하고 분석한 겁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EJ가 필요한 시점이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좀 억울하게 당했다 윤석열 때문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선을 그렇게 그으면 이준석을 저렇게 징계해가지고 대선에 이긴 당대표를 저렇게 토사구팽하는 저 비열함. 나는 이 공격 포인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잔인하죠 정치가.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준석 나무라는 건 형사적인 게 나오고 난 뒤도 충분해. 난 그렇게 봐요. 근데 뭐 희두님이 하고 싶은 일 다 그럼요. 해도 되니까 그냥 네. 하시면 돼요. 앞으로 뭐 30년에 대선 나가실 분인데 예, 투트랙. 예, 투트랙으로 네. 뭐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독이 하나 나왔어요. 윤석열하고 권성동이 이준석 수습책 관련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묵인 내지 추임 받았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기사죠. 거기다 하나 더 얹을 수 있죠. 뭐냐면 윤석열은 평소에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가 일관되게 말하는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원내대표가 가서 대통령한테 이준석 징계했습니다. 조금만 좀 나아가면 영화적으로 말하면 처리했습니다. 이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 내지 묵인의 느낌을 주는 것이니 이것도 똑같이 일관돼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다 자아내는 거죠. 앞뒤 안 맞는 게 투성이인 게 뭐 예전에 이 문제도 그런데 뭐 시장의 자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래놓고 뭐 가가지고 그 임금 인상하면 안 된다고 부총리 얘기하고 있고. 잘 나가는 기업. 예, 잘 나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필요할 때는 선택적으로 그 공정 상식 정의를 외치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나하나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맞습니다. 토론에 나가서 그냥 원리 원칙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저기까지 간 건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가치와 철학이랑 별개로 말장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대응하는 방법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떤 이중 플레이. 실제로
당의 이야기는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대통령한테 가서 취임받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그 잔인함? 검찰 특수부 검사 수사하듯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윤 검사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